세상에 떠돌고 있는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오피스텔의 그녀. 나는 운이 좋았다. 졸업 후 바로 취업이 된 것이다. 다만 고향에서 올라와 도시에서 혼자 생활해야 했다. 여자 혼자 사는 게 두렵긴 했지만 한편으로 부모님을 떠나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 것이 설레기도 했다. 다행히도 회사 근처에 좋은 오피스텔의 매물이 있어서 집을 구하는 것은 어렵지 않았다. 회사에서도 가깝고 역에서도 가까워서 입지 조건은 매우 좋았다. 지체하면 없어질까 불안해서 바로 계약을 했다. 이사를 마치고 며칠 후였다. 퇴근하고 오피스텔의 로비에 들어가니 어떤 여자가 아이를 2명 데리고 의자에 앉아 있었다. 관리인은 야간 순찰 중이라 자리를 비웠다. 여자는 단발머리를 하고 있었고 나이는 30 중반 정도로 보인다. 야근을 하느라 늦는 남편을 기다리는 건가. 딱히 신경 쓰지 않고 엘리베이터로 가 8층 버튼을 눌렀다. 8층에 도착했다. 엘리베이터를 내리자마자 우측이 나의 새집이다. 옷도 갈아입지 않고 편의점에서 사온 맥주와 안주를 꺼내 바로 텔레비전 앞에 앉았다. 문득 시계를 보니 벌써 새벽 1시가 넘었다. 갑자기 띵동하고 현관벨이 울린다. 새벽 1시가 넘은 시각. 도로엔 차도 다니지 않아 조용한 시각이다. 현관벨이 생각보다 크게 느껴진다. 집들이도 하지 않아서 우리 집을 아는 사람은 없다. 대체 누굴까? 술에 취해 자기 집을 착각한 사람인가? 이럴 때는 가만히 있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그러나 다시 벨이 울린다. 아무래도 의도가 느껴지는 벨소리다. 어쩔 수 없이 인터폰을 들어 대답한다. 누구세요? 하지만 상대방은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역시 집을 착각한 모양이다. 방으로 돌아가야겠다. 다시 소란스럽게 벨이 울린다. 인터폰을 들어 다시 물어본다. 누구세요? 그러자 가냘픈 여자 목소리가 들렸다. 뭐라고 하는지 잘 들리지 않는다. 죄송한데요. 잘 안 들리네요. 한밤중에 장난치는 건가? 나도 모르게 짜증이 담긴 목소리로 응수한다. 뭐라고요?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분명히 들었다. 남편을 돌려줘. 나는 황당했다. 당시 분류는커녕 남자친구도 없었기 때문이다. 집을 착각하신 거 아니에요? 라고 말하자. 빨리 문 열어요. 거기 안에 있죠. 남편, 안에 있죠. 여자는 말을 마치자마자 문을 격렬하게 두드리기 시작했다. 이런 일이 이웃에 소문이라도 나면 피곤해진다. 어쩔 수 없이 문을 열었다. 문을 열자 아까 로비에 본 여자가 2 아이와 함께 서 있었다. 문을 열자마자 여자는 바로 들어와서 집에 있는 문이라는 문은 마구 열어본다. 굉장히 불쾌했지만 착각이라고 스스로 판단하면 돌아가리라 생각해서 꼭 참았다. 하지만 그건 내 착각이었다. 방을 뒤져도 남편이 나오지 않자 이번엔 방에 앉아 울면서 남편을 돌려달라고 호소해왔다. 나는 몇 번이나 말했다. 착각하시는 거예요. 전 이사 온 지 며칠밖에 안 돼서 당신 남편을 몰라요. 그러나 여자는 마침내 땅에 엎드려 절까지 하면서 남편을 돌려달라고 하기 시작했다. 불쾌하기 이전에 무서워졌다. 착각이라도 해도 남의 집에 아이들과 함께 들어와서 마구 뒤지고 아우성치다니 말이다. 공포와 불쾌함이 뒤섞여 비꼬는 듯 내뱉었다. 그렇게 소중한 남편이라면 목요줄이라도 감아두지 그랬어요. 무심코 말했다. 말하고 보니 아차 싶었다. 아가씨는 예쁘네. 게다가 젊고 세련되고 남자들은 너 같은 년이면 다 좋아하겠지. 남자 많잖아. 우리 남편 정도는 돌려줘도 되잖아. 어서 남편 돌려줘. 이렇게 말하고 여자는 하염없이 울기 시작했다. 아이들은 이렇게 소란을 피우고 있는데도 이상할 정도로 가만히 있었다. 나는 포기하다 싶어 그녀를 무시하기 시작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다른 곳을 쳐다봤다. 그런 내 얼굴을 보고는 여자는 일어나서 천천히 아이들을 안아 올렸다. 드디어 집에서 나가는 건가? 하지만 여자는 아이들을 안은 채로 베란다로 휘청휘청 향했다. 그리고 바로 베란다에 아이를
아래로 던져 떨어뜨렸다. 그 순간이 슬로우 모션처럼 천천히 보였다. 나는 당황해서 베란다에 가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아이의 머리에선 피가 넘쳐 흐르고 있었다. 나는 방으로 돌아가 수화기를 틀었다. 다시 큰 소리가 났다. 고개를 돌리니 여자는 남은 아이를 베란다 아래로 던진 것 같다. 늦었다. 여자는 웃으면서 나를 쳐다봤다. 네 연이한 짓은 사라지지 않아. 평생 용서하지 않을 거야. 그리고는 스스로 뛰어내렸다. 나는 곧바로 집에서 나와 오피스텔의 뒷마당으로 뛰었다. 분명 베란다에서 떨어졌다면 거기 있을 것이다. 하지만 없었다. 현관을 나와서 여자와 아이들을 찾았지만 보이지 않았다. 오피스텔 주변을 살펴보았지만 그들을 찾을 수 없었다. 분명 눈앞에서 두 아이를 던지고 자기도 뛰어내렸다. 뭐가 뭔지 모르는 상태로 방으로 돌아왔다. 납득이 되지 않았지만 아무것도 없었던 일처럼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았다. 꿈인가 싶었지만 마구잡이로 열려있는 방문들을 보니 꿈은 아닌 것 같다. 잠도 자지 못하고 뜬 눈으로 아침을 맞이했다. 아침이 되자마자 관리인실로 향했다. 어젯밤 일과 그 전에 살았던 사람 등 내가 모르는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말이다. 하지만 관리인은 내 이야기를 듣고서도 아무것도 가르쳐주지 않았다. 부동산에도 전화했지만 아무것도 들을 수 없었다. 다만 뜬 소문에는 8층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이사하자마자 나가는 일이 많은 것 같다. 역시 운 좋게 좋은 집을 쉽게 구했다 싶었더니 사정이 있는 집이었나 싶다. 그러고 보니 문득 생각이 났다. 이사 오는 날 오피스텔에 사는 어느 부인에게 인사하자 이렇게 묻는 것이었다. 혹시 8층 아가씨도 혼자 살아요? 그리고는 살며시 웃고 있던 것을 말이다. 설마 반복되는 일이었나? 두 번째 이야기, 휴대폰의 영상. 밤에 이부자리 안에서 벽 쪽을 향해 누운 채 친구에게 문자를 보내고 있는데 갑자기 가위에 눌렸다. 전혀 몸이 움직여지지 않는다. 눈마저도 움직일 수 없고 한 곳만을 계속해서 보고 있을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휴대폰의 화면을 계속해서 보고 있었다. 거기에는 방금 전까지 내가 쓰고 있던 문자의 내용은 없었다. 누군가가 걸으면서 비디오 촬영을 한 것이라고 생각되는 동영상이 나오고 있다. 그리 특별한 것은 없는 길을 돌아다니면서 시점은 사람의 눈높이에 맞춰져 있다. 자신이 걸으면서 보고 있는 풍경이 그대로 보인다. 화면의 안쪽에서 앞을 향해 걸어오는 사람도 있고 시점과 같은 방향으로 걷는 등을 돌리고 있는 사람도 몇 명 있다. 화면의 중앙에는 시점과 완전히 같은 속도로 걷는 사람이 등을 돌린 채 걷고 있다. 아무래도 그 사람을 쫓고 있는 영상인 듯하다. 밤에 집으로 가는 길의 도중인 것 같다. 영상은 대단히 뚜렷하다. 밤길을 흔들림 없이 걷고 있다. 누군가가 비디오 카메라를 가지고 걷고 있는 것이라면 약간의 손떨림이라도 있을 법한데 영상에는 그런 것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다. 살아있는 사람을 찍고 있지만 그것을 찍고 있는 쪽은 결코 사람이라고는 느껴지지 않는다. 주인공과 그 뒤를 쫓던 인물이 집에 도착한다. 자취생인 듯하다. TV를 켜고 목욕을 하고 맥주를 마시고 그리고 저녁 식사를 한다. 그 모든 것을 뒤에서 바라보고 있다. 드디어 잠자리에 들었다. 곧바로 자려는 것은 아닌 듯 이불을 덮은 채 휴대폰으로 문자를 보내기 시작한다. 그리고 그 사람은 벽 쪽을 향한 채 움직이지 않게 되었다. 그 역시 휴대폰의 화면만을 응시하고 있다. 아까부터 이 영상인 채로 전혀 움직이지 않는다. 내 몸 역시 마찬가지다. 영상의 시점에서 주인공과 그 뒤를 쫓던 것의 차이는 고작해야 1m 정도. 내 뒤에서 숨소리가 들린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